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118년 만에 폭염이라는데 정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날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서 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1907년 관측 시작한 이래로 7월 상순 기온으로는 최고라고 하니까요.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더위에 더 약하신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좀 놀랐어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의 한 30% 수준까지 떨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고요. 또 땀 분비 기능 자체도 좀 저하되세요. 땀이 잘 안 나시는군요. 네, 그래서 체온을 효과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좀 둔해지시는 경향이 있어요. 맞다. 이게 그래서 목이 말라도 물을 잘 안 찾게 되시는 거군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탈수가 와도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질환 자체가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복용하시는 약물 중에도 뭐 이뇨제라든지 혈압약 같은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약물 영향도 있군요. 그래서 그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물 마시기였나 봐요.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핵심은 갈증을 느끼시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네, 그 양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평소에는 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근데 에어컨을 틀면 좀 더 건조해지니까 2리터에서 2.5리터까지도 마시는 게 좋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자료 중에 보니까 시감당 한 100에서 150ml 정도? 그 정도로 나눠 마시는 게 신장에도 부담이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당 100에서 150ml? 네,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음료 종류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물이나 보리차가 제일 좋고, 네. 카페인 들어간 커피나 녹차, 그리고 술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맞아요. 술은 정말 안 좋죠. 근데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하던데요. 네,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분 함량이 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로 수분 보충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 마시기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나온 게 영양 관리였어요. 입맛 없으시다고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해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예를 들면 생선이나 두부, 유제품 같은 걸 좀 챙겨 드시면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 중요하네요. 그리고 수분 많은 채소나 과일도 좋다고 했죠. 오이나 수박 같은 거. 네, 아주 좋습니다.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도 높으니까요. 음식은 꼭 익혀 드시고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이 시간 안에 드시거나 바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식중독 예방,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염분 섭취는 좀 줄이는 게 좋다고 나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보통 땀을 많이 흘리면 염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나라 식단이 평소 염분 섭취가 좀 많은 편이라서요. 특별히 아주 심하게 땀을 흘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염분을 추가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실내 환경 관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좀 의외였던 게 어르신들한테는 실내 온도를 28도에서 3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다고요? 네, 너무 낮은 온도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혈관에 부담이 갈 수 있어서요. 실내외 온도차 5도 이내 기억해야겠네요. 에어컨 사용할 때도 주의점이 있었죠? 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방향을 조절하는 게 좋고요. 온도를 낮출 때도 한 번에 확 낮추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습도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었어요. 40에서 60%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에도 안 좋고 또 너무 습하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곰팡이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제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기도 필수라고 했죠. 2, 30분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꼭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고. 네. 아무리 덥더라도 실내 공기가 탁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농도도 낮출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실내 환경관리법 잘 알아봤고요. 이제 외출 관련해서인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더운 시간대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죠.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가장 기온이 높고 햇볕도 강하니까요. 이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에 온열 질환 발생률이 급증한다는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겠어요. 옷은 밝은색, 헐렁한 걸로 입고 책 넓은 모자 꼭 쓰고. 네, 그리고 물병. 물병은 정말 필수입니다. 챙겨 나가셔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피부 보호도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었는데 복용 중인 약물 관리가 생각보다 더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뇨제나 항고혈압제 외에도 예를 들어 알레르기약에 많이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또 일부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약물들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나 수분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 항히스타민제도요? 그건 좀 몰랐네요. 네. 그래서 평소 드시는 약이 있다면 폭염 기간 동안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미리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네요.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주변 어르신이나 본인이 좀 이상 증세를 보일 때, 그러니까 응급상황 대처법인데요. 어떤 증상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갑자기 체온이 너무 높아진다거나 의식이 좀 흐릿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 또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그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네,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는데요. 일단 환자를 빨리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셔야 하고요. 옷을 좀 헐렁하게 풀어주고 물수건 같은 걸로 몸을 적셔서 체온을 낮춰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몸을 닦아서 체온을 낮추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절대로 물이나 음료수를 억지고 먹이시면 안 됩니다. 아, 왜죠?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의식 없으면 절대 음료는 안 된다. 명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요. 결국 이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꾸준한 수분 섭취,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관리, 또 적절한 실내 환경 유지, 무리한 외출 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용 약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주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요. 이웃이나 가족들과 좀 자주 연락을 취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같은 걸 미리 준비돼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좀 관심을 갖는 거죠. 맞아요. 주변 관심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수칙들 정말 118년 만의 폭염이라고 하지만 잘 지키면 충분히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각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정보들, 상세한 지침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현장에서는 계속 안타까운 온열질환 사고 소식이 들려올까? 혹시 우리가 이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뭐랄까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정보 접근성이나 아니면 이해 강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도 분명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해바라기처럼 밝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